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캘코타 커뮤니케이션의 고윤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게 어려운 자리에 다들 오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안내드릴 거는 오늘 제가 배포한 인쇄물하고 오늘 강의하는 자료하고 오늘 라이브로 강연하는 자료가 원고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데이터를 좀 담아왔고요. 끝나고 나셔서 이메일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그쪽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추가 배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남 스타트업 포럼에서 첫 번째 세션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캘코타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는 일은요, 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그 다음에 요새 우리가 이런 행사들이 다 늦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전과 후에 사용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쇼타임으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데 저희 회사가 데일리로 380만 건씩 155개국의 각 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앱 동향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지난 7년 동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 주관적인 게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마켓에서 쓰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였던 올해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발병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일명 비접촉식, 언컨택트 또는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강의가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은 비대면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감하시는 것도 있지만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회사가 북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미국 마켓에 모바일 사용자 분석을 했었는데 그 한 쿼터 사이에 석 달 사이에 한국하고 미국에 변화가 생겼어요. 일단 이 그림을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국은 올해 상반기가 아니고 한 쿼터 동안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늘었고요. 미국은 반대로 애플 사용자가 더 늘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어떤 스마트폰을 쓰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나 아이폰 쓴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네네.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거의 북미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의 거의 한 65% 정도는 iO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느 회사가 잘 나가느냐, 얼마 전에 아이폰 신제품도 나왔지만 지금 애플 사용자가 10명 중에 6명 정도 되고 있고요. 한국은 반대로 10명 중에 7.5명 정도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제 삼성폰 같은 경우에 신제품이 나오면서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게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도 보이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출시된 아이폰 신형이 한국에서 저가형이라서 얼마나 배포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추이가 바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스마트폰이 한국뿐만 아니고 특히 북미에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K한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도 K가 먹히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스마트폰 제조사가 전 세계에 모델로는 3,0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로 해도 30개가 넘어요. 삼성, LG 이런 회사들이, 애플 같은 회사들이. 근데 그 중에 상위권 탑10 안에 LG하고 삼성이 들어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젠더가 저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한국 사용자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일본 사용자는 라인 메신저를 많이 쓰고 미국 사용자는 페이스북 메신저하고 위챗을 많이 쓰고 있고요. 중국 사용자는 그 중국어로는 웨이신이라고 하는데 위챗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거래라든지 대화라든지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약 410만 개 정도의 다양한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일본, 그 다음에 홍콩 이렇게 사람들마다 스마트폰 기기마다 다른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할 때 무조건 언어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홍콩하고 중국 본토하고 사용자의 유저빌리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역시 상당히 사용자들이 쓰는 서비스가 다른데 특히 여기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일본에서 쓰고 있는 그 핀테크라고 할까요? 금융 서비스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이 미국부터 일본, 홍콩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당히 다른 문화와 다른 서비스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게 되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이 서비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우리가 서울 수도권 가장 인구 분포가 많아요. 거의 인구의 30% 이상,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지난주에 위클리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지원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화폐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계약이 막 시작이 이제 온라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택으로 근무를 장기간 하시다 보니까 줌이라는 원격 접속 미팅 프로그램이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 대표가 중국인이고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투자를 받고 성공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전히 예전보다 영어는 조금 나아졌지만 영어를 못하는 중국인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하고 상장까지 한 대단한 케이스입니다. 네. 한국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좀 전에 보셨던 이 그림은 사용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실 때 과거에는 그냥 한국은 뭐가 주류다, 미국은 뭐가 주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오늘도 태블릿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요. 기종에 따라서 사람들이 쓰는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사용자가 구글폰을 쓰는 사용자와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의 그 종류에 따라서 선호하는 컨텐츠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서클을 가지고 있는 건 게임이지만 그 밖에도 유틸리티,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쇼핑, 게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다른 사용자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끔 이 옆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은 스마트폰을 저는 관찰하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이 무엇을 쓰는지 출퇴근길에 휴대폰을 쥐고 어떤 서비스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서 있는 동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실 때도 어느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느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과 우측에 좀 다른 내용을 담아왔는데요. 여기는 아마 인쇄물에 없을 겁니다. 이 데이터 그래프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사용자들이 이 미국 데이터인데요. 틱택이라는 서비스,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이렇게 주로 소셜이나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발병이 되고 나서 지금 당장 이달 4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보시면은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은 글자가 잘 안 읽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줌으로 하는 화상 미팅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하우스 파티라고 그래서
미국판 싸이월드라고나 해야 될까? 미팅 서비스고 커뮤니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가 심한데 누군가와 대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격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하우스 파티라고 그래서 스몰 커뮤니티들이 쓰는 매치메이킹도 되고 데이팅을 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아웃은 구글에서 나온 원격 미팅 서비스고, 도어 대시는 미국에서 미국판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도어, 문 앞까지 딜리버리 해주는 서비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는 이미 인터넷 뱅킹이 대중화돼서 없는데 이 미국은 뱅킹을 이제 은행에 가서 쓰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못 가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민 쪽이 많아서 금융 서비스가 신용도하고 관련돼서 일반인들이나 유학생들이나 그 재외국인 같은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송금하는 서비스인 캐시앱이라는, 예, 우리나라로 치면 토스 같은 종류의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로 은행을 못 가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는 것들을 하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금 캐시를 주지 않습니다. 카드로 다 결제하고요. 돈이 오염된다고, 돈이 이제 현찰 캐시 지폐가 오염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캐시를 안 만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어떻게 미국인들의 생활을 바꿨냐면은 재택근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친구를 만나고, 비대면으로 미팅을 하고, 비대면으로 식품을 배달해서 먹고,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정보를 얻고, 비대면으로 간편 송금을 하는 쪽으로 미국의 서비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안에 코로나의 여파에서도 살아남은 서비스라면 여기 보면 틱택, 그 다음에 왓츠앱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이 빼고는 전부 다 생전 그랜드 슬램도 아니고 탑 차트에 올라가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전면으로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 베트남이 한국보다 코로나에 디텍팅 잘했다고 나오죠, 뉴스에. 그 이유는 1위에 베트남 보건부에서 배포하는 코로나 정보 앱이 1위에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은요, 그 신천지가 있을 때 아주 일시적으로 그 신천지 환자 위치 정보 기반의 정보 서비스가 올라왔었는데 한국은 빠르게 안정화돼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궁금해하셨던 스몰 커뮤니티, 개인주의가 기본인 미국인들이 이제 외로움을 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와 근처에 가까운 사람과 매치메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끼리 못 만나니까 친구의 생일 파티를 이런 앱으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각자 집에서 그 하나의 채널에 만나서 생일 파티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조금 덜 친했던 친구들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갑자기 급부상했고요. 네, 그 다음 서비스는, 네, 여기 보시는 그림이 색깔로 만드는,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여기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가져온 시각화 툴인데요. 이 스퀘어로 분야별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를 바로 올해 상반기 한국의 앱 동향을 분석해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가장 크게 많이 했던 서비스는 한번 퀴즈 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최근에 쓴 서비스가 뭘까요? 네? 약국, 맞긴 해요. 네, 근데 주류는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매일 약국을 가지 않아서 거의 매일 약국보다 좀 더 자주 가는 거. 비슷해요. 조금 더. 배달의 민족에서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돼요. 뭐냐면, 여기 뒤에 이제 글자가 조금해서 죄송했는데, 이 쇼핑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우리 집에서 엄청 주문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쇼핑, 그다음에 은행에 못 가니까 은행에서 오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은행, 그 다음에 재택으로 하니까 비즈니스, 그 다음에 유틸리티 툴,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에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류로 쓰는 게 해서 오죽하면은 택배 물량이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요.
추석 때 연말 성수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가는 생활형 마트 말고도 버티컬 포탈이라고 그래서 전문 포탈이라고 그래서 중고시장, 그 다음에 패션, 의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문몰 같은 경우도 올라와서 이렇게 사상 최고로 많이 쇼핑이 올라온 적이 한국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게임보다도 더 만만치 않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교육인데요. 라이프스타일,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요, 원래 게임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재택을 하면 게임을 많이 할 것 같으나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쪼그라진 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토막 이상 쪼그라든 시장이 바로 여행입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항공사 주식을 다 처분했다고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더 이상 항공이 당분간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서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항공주를 다 처분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100개에 거의 20개에 가까운 20%에 가깝게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해외로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여행이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코로나 효과로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상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보면은 중국은 워낙 중국의 로컬라이제이션 돼 있는 서비스들이 장하긴 한데 한국에서도 이 맛 한번 들이면 못 나오는 거가 유튜브와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넷플릭스로 대동단결되고 있고 그 중에 넷플릭스 이외에 그러면 그 다음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스타워즈가 있는 디즈니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면서 디즈니도 온라인 스트리밍, 온라인 TV 방송에 올인을 하게 됐고요. 워낙에 디즈니는 캐릭터나 컨텐츠가 다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유튜브, 디즈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오히려 게임의 경쟁자가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됐다는 게 데이터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당장 얼마 전 4월, 지난주 한 달 동안 우리 한국은 정말 이번에 저도 오늘 저 직전까지도 마스크를 했지만 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위생관리 너무 잘하셔서 우리가 빨리 정상의 생활로 오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월에는 사실 좀 쇼크 상태였다고 거의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마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4월에는 모두 사람들이 스스로 차분하게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화폐 지급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거를 각 시도마다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경기 지역 화폐에 굉장히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당장 사람들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게 당근마켓 같은 서비스입니다. 당근마켓이 원래는 불황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위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떡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여자지만 제 휴대폰 번호가 모르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걸 상당히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접촉으로 근처에 어디서 만나, 동네 슈퍼에서 만나요, 역에서 만나요, 버스 정거장에서 만나요 하면서 자기가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아주 초저가죠. 2,000원, 3,000원 무료로 주고요. 저도 무료로 몇 번 줬는데 그렇게 하는 근거리 중고 거래 서비스인 당근마켓이 원격 접속 자음으로 가장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아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실질적으로도 물가가 너무 힘들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마트입니다. 신선식품을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고 애기나 가족을 위해서 함부로 마트를 가는 부분도 좀 꺼려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사실은 온라인이 취약했었다가 그렇게 인기가 높은 서비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심야 그 쿠팡이랑 같이 샛별 배송도 시작하고요. 야간 배송도 시작하고요. 신선식품에 대해서 배송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마트가 갑자기 헐쭉 뛰어올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컴 오피스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죠? 출근을 안 하죠? 숙제를 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PC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도 각종 문서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특성상 HWP, 한글 파일을 안 볼 수가 없어서 한컴 오피스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대면 접촉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요번에 봄철 이사가 온라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원래는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시즌인데 이사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사 시즌에도 코로나 때문에 나가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온라인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요. 여기 순위권에는 없지만 메이저 상위에 중고차 중고차 거래하는 서비스가 5개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차가 한동안은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도 그렇대요. 중고차 물가가 올랐답니다. 시세가. 수요와 공급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 차를 사는 것보다 저렴하고 실속 있는 쪽으로 많이 시프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쿠팡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3월에 고비를 넘기고 4월 달에 있었던 한국의 현상은 경기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비대면 미팅이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중고거래 그러니까 쇼핑보다는 중고거래가 더 우세하게 되고 그다음에 장 보는 것도 비대면으로 갔고 비대면으로 문서 작성하고 집에서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부동산 거래도 하고 비대면으로 새벽 야간 배송시켜서 신선식품 먹고 비대면으로 극장 대신에 넷플릭스로 한국도 대체가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줌 소개입니다. 혹시 나 줌 써봤다 여기 계신 분들. 예, 그래도 안 써보신 분들 계시네요. 생각 왠데요? 사실 이 줌 서비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미팅 서비스를 합니다. 제가 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났던 거는 대학교 학부 강의에 48명이 한 방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48명이 들어와서 같이 각자 자기 집에서 수업을 듣는 그런 행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거를 보통 한 회사에 회의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줌 룸을 쓰게 되면은 회의실을 칸칸이 관리해서 보안 이슈를 해결하고 회사의 회의실처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온라인 회의실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줌토피아라고 해서 이제 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컨퍼런스용 전용 버전이 또 나왔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용, 컨퍼런스용, 회의실용, 그 다음에 미팅용 이렇게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줌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해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네. 또 올 초에는 사실은 이랬어요. 신년에 사람들이 가장 뭘 많이 했냐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신년의 새해 1위는 게임이 아니고 올해는 여행이었어요. 사실은. 연말과 새해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12월 25일 넘으면은 사실 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우리가 비행기 많이 탔거든요. 정말로.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게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행인 트립스토어라고 해외여행 가격 비교, 정보 비교에서 예약하는 이 서비스가 가장 많은 인기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리고 틱톡, 메신저, 디즈니, 유튜브 이런 거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인해서 굿닥이 한국 같은 경우는 제일 위로 올라갔어요. 병원. 이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급해진 거예요. 내 근처 병원 어디 있지? 아파도 병원을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고 가게 된다면 근처에 안전한 병원, 좋은 병원을 충분히 검색을 한 다음에 심사숙고하고 병원을 찾아가게 돼서
3월에 학교가 개학을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은 유일하게 먼저 터져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홍콩 먼저 중국 쪽에 먼저 발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셧다운 되자마자 바로 줌 썼고요. 한국은 그 신천지 되고 나서 그 3월에 굿닥으로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학 실종. 그리고 이 트립스토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행위를 했냐면은요. 신년에는 여행을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기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주, 여수, 낚시, 네, 여행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안전한 걸로, 한국에 있는 걸로, 그리고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가는 걸로 해서 여행업이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올드보이와 영보이의 경계에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 서비스인데요. 혹시 나 이 서비스 안다? 있으세요? 틱택. 아, 네. 지금 정말로 정확히 영 하신 분들만 손을 들으셨어요. 네, 앞에 계신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오늘 이후로 꼭 써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한동안은 블로그의 시대가 있었다면 유튜브의 시대로 갔다 그러죠. 유튜버도 벌써 이제 올드 제네레이션이 됐고요. 이젠 틱택입니다. 예, 그래서 짧고 스피디하고 재밌고 네트워킹하는 거를 비디오로 나누는 게 틱톡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구직 코너가 생겼습니다. 유튜버 찾습니다가 구인 광고로 나왔더라면 이제는 틱톡 태국 담당자 찾습니다. 틱톡 일본 담당자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용 채널, 매니저, 마케터, 리크루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업종이 추가예요. 저 유튜버예요 하고 틱톡에 주문하면 리크루팅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의 노래잔치, 춤잔치 이런 그 컨테스트도 여기서 하고요. 게임 동영상이라든지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는 좀 세대가 좀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즈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OTT라고도 하고요. 원소스 멀티유저의 결정적인 모델인데 디즈니가 사실 좋은 캐릭터도 많고 좋은 컨텐츠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유명한 캐릭터나 영화나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디즈니의 포트폴리오는 넷플릭스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요, 스타워즈, 마벨, 그 다음에 픽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즈니 팝 캐릭터들, 그 다음에 겨울왕국,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디즈니 크루즈가 생겼습니다. 크루즈를 타고선 디즈니만 보는 그런 채널이 생겼고요. 디즈니 엑스포라고 해서 디즈니 캐릭터만 보는 전시회도 생겼죠. 안타깝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온라인으로 보는 시대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디즈니에는 캐릭터나 어린이용만 있다고 하지만 스타워즈나 마벨이나 그다음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퀄리티도 좋고요. 네. 그리고 디즈니에서는 이거를 영상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사에는 게임 캐릭터를 팔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파크에 가서 쓰는 놀이공원 앱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 디즈니 파크가 나라마다 있잖아요. 그쵸? 한국에는 안타깝지만 없지만 상하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디즈니 파크 가이드가 온라인으로 있고요. 이 안에서 숙박을 예약하거나 놀이기구 웨이팅 시간, 위치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디즈니 파크 월드를 다 하고요. 미리미리 자기가 여행 계획, 숙박 계획도 짜고 이런 것들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쵸? 그래서 디즈니를 공부하는 서비스 역시 디즈니 스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에서 나온 제품, 서비스, 그다음 디즈니의 서비스 철학 이런 것들을 디즈니 스타라는 데 가서 디즈니 파크 가면은 예쁘게 미키마우스 코디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닝하는 서비스도 디즈니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네, 또
또 하나는 디즈니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게 일명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 굿즈 마케팅인데 디즈니 엑스포라고 그래서 매년 디즈니 행사들의 캠페인이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티켓팅도 하고 스케줄도 짜고 컨텐츠도 보고 그 다음에 렌트카, 파킹 예약, 푸드까지 All About 디즈니 엑스포 월드의 앱입니다. 네. 그래서 디즈니 팬에게는 디즈니 엑스포가 있었다. 네, 우리나라의 놀이공원엔 없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헬스케어 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은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경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가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이거 한 장 더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은요. 컨텐츠에 있어서 헬스케어와 메디컬의 영역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혹시 픽핏이라고 아세요? 제가 차고 있는 애플워치 같이 밴드형인데 구글에서 작년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밑밴드처럼 건강을 체크해주는 러닝 이런 거 시간 보여주고 하는 밴드인데요. 그 다음에 캄이라는 거는 명상 앱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미 미국은요, 선진국은 헬스케어의 여러 가지 플랫폼 중 서비스 중에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다음 메디컬 케어 서비스를 받는 거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마음, 정신 건강의 세계로 넘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이게 보면은 근육 보이시죠? 이거 삼성 헬스예요. 미국에서도 삼성 헬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팅,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이제 홈 트레이닝, 다시 몸의 건강을 사람들이 다시 챙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홈트의 유행이 다 미국에서 작년에 끝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홈 트레이닝의 열기가 다시 시작이 됐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개인 조그만 미니 쇼핑몰을 하시는데 줄넘기 같이 스트레칭하는 도구래요. 근데 그것만 4천만 원어치 팔았다고 합니다. 요번 코로나 때. 가격은 2만 원 정도 하는 밴드 있죠. 줄넘기 같은 류였는데 그 스트레칭하는 밴드가 저렴하고 3만 원 이하의 저가인데 3천만 원, 4천만 원어치 판매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몸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보는 계기가 됐고요. 이건 미국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한국 얘기를 좀 드리면은 한국은요, 건강에 대해서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건강도 돈으로 해결해요. 돈을 줘야 운동하는 나라였어요. 아니면 플라스틱 서저리, 아니면 다이어트. 딱 이 세 가지였거든요, 한국은요. 근데 코로나가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아, 잠깐만,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고 내 건강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굿딱, 뚝딱, 의사 정보예요, 병원 정보.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아주 민감했고요. 적극적이요. 그 다음이 삼성헬스. 한국에서만큼은 정말 삼성 제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캐시 슬라이드. 예. 만보기, 돈 줘야 운동하는 이 구조가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정보, 그리고 복지로, 보조금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료 만보기.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건강관리하는 라이프 패턴이 확실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래는 이렇게 잘 비교를 안 하는데 3월하고 4월하고도 좀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월에 너무 많은 걸 겪었고요. 그쵸?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스노보드를 타는데 리조트가 전부 다 닫아버렸어요. 3월에 강제 폐쇄됐어요. 그래서 강제로 운동을 하다가 집에 처박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제 취미 생활을 뺏기고 나니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주말마다 울적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3월과 4월 사이에 이 가까운 사이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헬스 제일 먼저 올라갔고요.
건강보험 해서 이제 자가 격리 정보라든지 정보가 우리가 이제 정부 주도로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체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그다음 복지로 만보기, 건강인, 그리고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 올라왔습니다.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진짜 매니아들 많은데 이게 왜 올라왔냐면 원래 유료였어요. 근데 마케팅 제대로 한 거죠. 나이키가 약 빠른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전 세계 그 러너들의 꿈을 그랜드 슬램을 하겠다고 유료 서비스의 일부를 이번에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 여기서 이제 건강 러닝 하시는 분들 배틀하고 막 이러는 데인데 이게 그냥 무료로 풀려버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4월에 건강 이슈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게 된다면 이번 4월에 건강 앱에 대해서 하면은 여전히 북미에서는 명상, 남미에서는 운동. 이게 GDP의 수준에, 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영향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마다 특성에 대해서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삼성헬스, 특히 삼성이 서비스가 좋고 삼성 헬스의 정보에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쇄물에 빠져 있지만 최신 정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배포 드릴게요. 네, 그 다음. 요번엔 여행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달라진 생활 중에 하나가 여행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행 한번 볼까요? 여행이요. 작년 12월에는 우리 그냥 무조건 해외로 갔어요, 거의. 2명 중에 1명은 해외를 다녔는데, 그리고 숙소를 잡고요. 그랬다가 코로나가 극점에 이르면서 여행에 비행기 타는 서비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다고 사람들이 여행을 포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이 버킷리스트라는 서비스가 유일하게 그 여행 콘텐츠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여행은 원래 로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여행을 못 가지만 여행 취소하신 분들 제 주변에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여행을 취소하고 다시 다음 여행 갈 곳을 생각하기 위해서 마이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예 전체적으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아무래도 코로나하고 연관된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바뀌었냐면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3월은 개학, 한국, 미국은 9월 개학. 근데 개학이 못했잖아요. 이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은요, 작년 연말에는 그냥 각 나라마다 원래 연말 연시에는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언어를 공부하거나 대부분 그래요. 영어권인데도 영어 공부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1월에도 그랬고, 요 분홍색 파이 모양의 서비스 한번 주목해 드릴게요. 요 초록색 아이콘은 어학 공부 서비스입니다. 듀오링고라고요. 그런데 3월에 계약이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 일단 알림장이 온라인으로 다 가버려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 알림장을 전부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가장 큰 변화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 수업을 어디서 들었죠? EBS에서 듣게 된 거예요. 알림장으로 온라인 전달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서 우리 교육시장의 메이저가 갑자기 EBS 초등, 중등 수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초등앱, 중등앱 이렇게 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번 개학 때 교육앱에서는 하이클래스, 클래스팅, IM 스쿨 죄다 학교 알림장 정보 서비스입니다. 학부모들이 쓰는. 그 다음이 초등교육, 오디오 교육 이런 거고요. 지금 이 앱은 한국뿐만 아니고 아까 분홍색 아이콘 주목
구독해 주십사 했던 그 서비스인데요. 이 Cake Learn English라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언어 공부를 하는데 쓰고 있는데 이 서비스 가 듀오링고라고 있는데 그 태국, 베트남, 타이완 이런 동남아, 신남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학습 앱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이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주입식 교육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리고 놀이형, 학습형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조합이 된 이 케이크 런 잉글리시가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저 언어가 아닌 거에서 런 잉글리시를 하는 게 이렇게 학습형, 놀이형으로 해서 가장 큰 특징은 스피킹 프랙티스, 네이티브 스피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교과서형, 그 다음에 뭐 시험 위주의 학습이었다면 이미 교육시장에서는 이렇게 체험하는, 직접 참여하는 이런 서비스로 갔고요. 그 밖에는 유튜브에 있는 걸로 영어 학습하는 앱, 그 다음에 원어민하고 매치 메이킹을 해서 하는 앱. 그래서 이제 전화 영어의 세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펀잉글리시다. 그리고 아까 그 계약하면서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은 알림장, 클래스팅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 교실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은 EBS 초등 디지털 교과서, EBS 잉글리시, EBS 중학교 이런 서비스들이 집중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모든 나라의 엄마들은 똑같아요. 우리 아이에겐 좀 더 좋은 컨텐츠를 교육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욕망이 커서요. 이 서비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비인기 언어권 런 잉글리시입니다. 그래서 영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그리고 뭐 태국어, 터키어, 스페니쉬어, 포르투갈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쪽 시장을 일부러 구글이 타겟해서 만드는 흔히 얘기하는 비인기 나라 언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힌디어를 어떻게 배워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번역비도 비싸고 그렇다고 번역기에 넣으면 이런 서비스들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언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린이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우디어입니다. 이게 지렁이가 있는데 이게 지렁이가 여러 장르가 있지만 우리 오일 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데서는 이 사우디어 하나로 주변이 다 똑같은 언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언어는 좌우가 달라요. 그리고 이 나라의 공통점은 정부가 부자예요. 그래서 정부가 학교 교육이 무료고 선생님도 무료고 그걸 다 정부에서 돈을 제공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같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수업 교재를 나눠주고 교육 수당을 받아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종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들을 중동어로 번역을 해서 수출하는 것들의 매치메이킹들의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이 서비스는 일본어 교육 서비스입니다. 일본에서도 어떤 일본어 특유의 학습을 위해서는 한자 문화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타이핑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는 일본인들에게 한자 학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이런 서비스고요. 네, 이렇게 교육 앱으로 각 나라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음 포럼에서는 다음 분기에 다음 주제로 갔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인쇄물에 바로 없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보면은 건강하고 잘 있으니까 또 건강하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맞나요?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저 Q&A 잠깐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소개한 자료들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기후 상황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옛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지금 요 추세가 좀 4월까지 되셨잖아요. 네네네. 1, 2, 3, 4월을 분석해드린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에 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다시 이제 옛날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있겠는데 네네. 그냥 남아있을 거, 뭐 낙이 돼서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고 그냥 남아있는 것들은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전과 후에 우리가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다시 그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야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다시 리턴되는 분야가 있다면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해서 막 보고 있는데 건강은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끊지는 않고 단지 유행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종목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예전으로 안 가고 지금의 상태에서 계속 갔으면 하는 분야가 메디컬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병원 정보만 우리는 많이 봤어요. 의료보험 때문에. 근데 미국하고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원격 진료라든지 병원 말고도 건강정보 서비스가 메디컬에 되게 많은데 요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됐으면 하는 부분이 건강하고 밀접한 것 같고요. 반면에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제는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행이 내년에는 다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 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 근데 이 여행이 다시 턴백이 되려면 한 처음에는 6월로 봤다가 이제는 10월로 봤다가 연말이 돼도 이 1월에 그 수준으로 다시 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분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바뀌고요. 계속 유지되는 거는 모바일 쇼핑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모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인터넷 주문이 더 많이 늘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 여기 소개한 서비스들은 가능하면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트렌드 동향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